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이요. 이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한쪽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0.7%다. 와, 이거 굉장히 이례적으로 낮게 보면서 거의 경고등을 켰고요. 0.7%면 정말 낮은 수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그것도 아주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딱 내놨습니다. 네, 타이밍이 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자본시장연구원의 가계부채 분석까지 같이 보면서요. 이 좀 복잡해 보이는 상황, 핵심을 좀 짚어보고 이게 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좀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경제 전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부터 보시죠. 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요. 원래 1.7%였는데 이걸 0.7%로 그냥 1%포인트로 확 낮췄어요. 네, 정말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한 거죠. 0.7% 성장, 이게 찾아보니까 1960년 이후로 역대 네 번째로 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가 거의 멈춰선다 이렇게 경고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좀 읽힙니다. 그렇죠. 소비나 투자가 계속 안 좋은데. 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뚜렷한 반등 신호는 없는데 수출마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특히 그 악순환 가능성을 언급한 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맞아요.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그럼 고용시장 얼어붙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 침체되고 그럼 또 수요가 위축되는 이런 악순환이요. 네, 바로 그 고리가 걱정되는 부분이죠.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0.9%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건설 투자는 아예 마이너스 6.1%, 수출도 마이너스 4.0%로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전망이 상당히 어둡네요. 네, 이렇게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는 그 배경에는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역시 가계부채군요. 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요. 그렇죠.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빚이 특정 가구, 특히 젊은 층에 좀 몰려 있고 네. 또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금융자산으로 이걸 좀 완충해줄 여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 부동산에 너무 묶여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빚 갚느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현대연이 예측한 낮은 소비 전망 0.9%랑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만약 오르기라도 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 커지면서 가계가 부실해질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요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오른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요. 네, 그게 어쩌면 이런 위험을 보여주는 좀 초기 신호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해야 할지 금융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당장 시행되는 강력한 대출 규제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주 신속하게 나왔죠. 핵심은 그거 같아요. 투기 수요는 막고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시장을 좀 재편하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력해요. 네,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서요. 집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그냥 6억 원으로 묶어버렸어요. 네, 일단 상한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나 기존 집 안판 1지택자가 추가로 집 살 때 받는 주담대는 사실상 금지. LTV 0%니까요. 네, 투기 목적 추가 구매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 비율도 원래 80%까지 해줬는데 70%로 낮추고 아, 이것도 줄었군요. 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고요. 이건 정책 대출, 디딤돌이나 이런 거에도 다 적용된다고 합니다. 실수요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줄이고 다주택자는 아예 안 되고요. 신용대출도 연소득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전반적으로 그냥 돈줄을 꽉 쥐는 조치들이에요. 네,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세게 나온 건 역시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때문이겠죠. 아, 그 증가세가 심상치 않았나요? 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좀 늘면서요. 5월 한 달에만 주담대가 5조 6천억 원이나 늘었어요. 이게 다시 급증한 거죠. 와, 5월 한 달에만 5.6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계부채가 다시 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또 부추기고 그런 부채 비율은 더 높아지고
되고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히 큰 겁니다. 아,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번 조치는 그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대출 만기를 막 늘리거나 전세 대출을 활용하거나 이런 움직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편법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오직 실제 거주 목적의 대출만 허용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으름장도 났다고요? 근데 약간 경고성 메시지도 있었죠. 만약에 이번 조치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 잡히면 LTV를 더 축소한다거나 DSR 적용을 더 확대한다거나 더 강력한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한 셈입니다. 이야, 정말 단단히 칼을 빼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당장 영향받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고 계획하셨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장 문턱이 확 높아진 셈입니다. 네, 대출 가능한 금액 자체가 줄어들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졌으니까 자금 계획을 좀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주택시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렇게 가계부채를 억누르려는 움직임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현대경제연구원의 그 0%대 성장 경고, 이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오히려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경제연구원 쪽 시각이고요. 네, 그렇죠. 돈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미래에 더 큰 위험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게 금융위원회의 조치인 거죠. 와, 정말 상반된 신호네요. 네,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가계부채는 어떻게든 안정시켜야 하는데 동시에 깊은 경기 침체는 또 피해야 하는 이 정말 어려운 과제를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부채 관리와 성장 동력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네, 앞으로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